이번 시간에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유를 실현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좀 살펴봐야 되겠죠. 현 시대에서 평등을 강조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평등을 강조하죠. 평등해져야 된다. 양극화를 없애는 게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의 평등은 물질적인 부분이죠. 금전적인 부분. 다 똑같이 돈 벌어야 된다. 똑같은 금액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자유주의가 문제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로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비판을 많이 하죠. 지금 시대는 뭐 신자유주의다,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기 거기서 그때의 자유는 어떤 뜻을 지닐까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부정하죠. 자본을 할 때 취하는 행위가 있겠죠. 그 이익을 취하는 행위, 이윤을 취하는 행위겠죠. 그리고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게 되겠죠. 그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정말 물질적인 어떤 분배 동일한 분배가 평등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시장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관념이 자유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언제 나왔나요? 시민혁명이라고 불리는 밀란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죠. 그래요. 그러면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자유와 평등이 지닌 참된 뜻을 알 수 있겠죠. 그 참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나 평등은 일종의 명칭이죠. 그 어떠한 말들, 어떠한 내용들과도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도 실질적인 뜻을 모르면 아무 말이나 붙일 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풀이하나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거예요. 노동자들이 세계를 만드는 걸 민주주의라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고 말을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는 뭐랬어요? 별 뜻 없다 했죠. 그냥 공적 영역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라 했죠. 그 신분제도를 폐지하면서 나타난 게 민주주의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소유권을 부정하면 생산 기능을 행하라는 거죠. 정치 영역에 민주정치 제도는 권력을 사리사욕에 의해 사용하지 말고 생산 기능을 행하라는 거죠. 그 뜻인 거죠. 소유권이 부정되면서 자유 같은 정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돼요.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어떤가요? 구속을 하죠. 신분을 가지고 구속을 하죠. 귀족이 평민이나 농민을 구속을 하는 거예요. 평민이나 노예를 구속을 해요. 그럼 뭔가요? 자유라는 거는 구속에서 일단 해방의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구속에서의 해방.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죠. 뭐 귀족은
예를 들어서 평민이나 노예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겠죠. 노예는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소유물이니까. 신분제도를 타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귀족이 그런 걸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체를 구속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노예 역시 신분제도가 해방되면 노예라는 게 없어지니까 소유권을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어떤가요? 노예는 소유권을 지낼 수 없죠. 자기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귀족 거죠. 그래요. 이 역시 후속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지니게 돼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혹은 또 소유권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평민 같으면 귀족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얘기했죠. 어, 신분이 있으면 귀족, 귀족이 신분을 가지고 그 직업 선택을 못하게 했죠. 평민이나 노예들은. 그냥 농민으로서 살아가게 했죠. 이주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상업자본이나 공업자본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업자본이나 공업자본, 기타 자본들이 뭐 금융자본도 포함될 수 있죠. 신분제도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요.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관련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으로. 그래요. 그 노예 밑에 귀족 밑에 있는 뭐 농민이나 노예는 귀족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 가서 자본가도 되고 농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유인 거죠. 해방되는 거죠. 자기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방돼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공업자본, 상업자본도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귀족이 사람들을 특정 지역에 묶어놓고 있으면 시장과 자본이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다 시장과 자본의 발전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종교의 자유도 해당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종교가 신분제도와 결합되어 있으면 종교 자유도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신분제도를 옹호하는 종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분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종교가 우리를 구속한다 이러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종교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자유도 해당되는 거예요. 보통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 보면 신분제도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한국도 그랬죠. 조선시대 어땠나요? 신분제도와 유교가 결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서구에서 뭐 기독교나 천주교 들어오면 많이 탄압을 했죠. 그리고 동학도 한국인이 이제 최재우가 교주죠. 만들었는데 죽이죠. 종교 그 신분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분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 역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동학문민운동에서도 그런 게 보이죠. 유교와 신분제도가 결합할 때 또 불교도 있었죠. 불교는 고대부터 있었는데 유교보다 더 이전에 있었는데 불교도 탄압하죠. 그래요. 그래서 신분제도 타파할 때는 종교의 자유도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또 수단적 성격을 지닌 자유도 있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분제도를 없애려면 귀족이 자기를 비판하는 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판을 해야지 사람들이 모여서 귀족들과 싸울 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도 이렇게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의 자유는 좀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죠. 집회 결사도 마찬가지죠.
신분제도가 있을 경우 귀족은 권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또 무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서 집회도 하고 결사도 만들어야 되고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좀 수단적 성격을 지닌 자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평등은 뭔가요? 평등. 뭐 시민혁명을 일으킬 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주장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동일하게 분배받아야 된다. 이런 거 주장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다 같은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신분이 없어졌으니까. 신분이 있을 때는 귀족이 그 사회에서 지닌 권리와 평민이 지닌 권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노예는 아예 권리가 없고. 근데 신분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또 법 앞에서는 어때요? 신분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인치를 부정하죠. 신분제도가 있으면 자연히 인치가 되죠. 왕이 있고 귀족이 있으니까. 귀족이 예를 들어서 자기 경제를 다스리는데 법대로 다스리려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 하겠어요? 일정한 원칙을 만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 하겠죠.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근데 신분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구성원들이 인치하는 거 싫어하겠죠. 법대로 다스리려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의회도 등장한 거예요. 그래요.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시장과 자본의 발전과 함께 의회가 등장한 거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죠. 의회 역시 입법부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좀 뭔가 겹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죠. 평등부터 볼게요. 평등부터. 동일한 권리는 뭘까요? 동일한 권리를 요구한다는 건 뭘까요? 현실에서. 현 시대나 옛 시대나. 특히 그 시대에 사회 구성원들이 다 동일하게 돈 달라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양극화를 비판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권리라는 거는 그냥 동일한 기회를 가리키는 거겠죠. 동일한 기회. 동일한 기회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신분제도가 없으니까 공직은 누구나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본가도 누구나 될 수 있어야 되고 노동자도 누구나 될 수 있어야 되고 동일한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권리라는 거는. 그럼 동일한 평가를 가리키는 거겠죠. 또 법 앞에서의 동등한 심판은 뭔가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신분이 없는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심판해 달라는 거죠. 그래요. 이게 뭔가요? 공정이죠, 공정. 공정인 거예요. 공정을 다르게 표시한 것에 불과하죠, 평등은. 그래요. 말이 바뀐 거예요. 공정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냥 공정이라 썼을 텐데 그냥 사람들이 정확한 뜻을 잘 모르잖아요. 정의, 공정 이러면 정확한 뜻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나온 것에 불과한 거예요. 공정과 평등은 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같은 거죠. 지금같이 동일하게 분배받는 것이 평등이다. 이래 버리면 뜻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시민혁명 당시에 그런 주장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양극화가 문제다. 이게 금전적인 문제로 평등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기회인 거예요. 동일한 신분이 없어져서 동일한 조건이 됐으니까 다 같은 국민이니까 공정인 거예요. 그 시대 때 평등은 시민혁명 일어날 때의 평등은 공정을 뜻하는 거예요. 같은 뜻인 거예요. 지금은 물론 다른 뜻이겠죠. 뜻이 변질된 거죠. 원래는 공정이 평등인 거죠. 그럼 자유는 뭔가요? 뭔가 해방인데 잘 보세요. 그냥 해방이 아닌 거예요. 귀족이 예를 들어서 노예를 부속하고 있으면 같은 사람인데 그게 뭔가요? 해를 신체를 부속하고 있는데 귀족은 아무런 대가를 안 치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때렸어요. 때렸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귀족이. 근데 때렸는데 대가를 안 받아요. 이건 뭔가 어떤 문제인가요? 정의의 문제인 거예요. 정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인 거예요. 신체의 자유는 뭔가요? 신체가 불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죠. 그래요. 불의에서 해방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소유권을 지니게 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귀족 때문에 노예가 소유권을 못 지니게 됐어요. 당연히 어떤 조건 속에서는 소유권을 지녀야 되는데 귀족과 마찬가지로. 그럼 신분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을 지니게 되죠. 이게 또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소유권을 못 지니고 있었잖아요. 불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귀족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주 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속받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은 인간이 동일한 조건의 인간이 구속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잖아요. 이 역시 정의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불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는 불의에서 벗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인 뜻은 요즘 자유 이러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최대한 마음대로 하는 것, 사회 피해를 안 끼치는 이상,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불의가 행해지고 있었죠. 신분 제도 하에서. 그래요. 불의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인 거예요. 뭐가 결합되어 있나요? 자유는 정의에 입각한 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의에 입각한 해방, 이게 자유인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정의에 입각한 해방. 그래요. 그래서 정의에 입각한 해방이 아니면 뭐겠어요? 자유가 아니겠죠. 해방만 있으면 자유가 아니겠죠. 그래요. 해방만 있으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정의에 입각한 해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어, 누군가 일을 시켜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고 하루에 한 10시간 일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시간만 일하다가 내 해방되겠다, 일하기 싫다 하면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게 자유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10만 원 받고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5시간 일하고 나오면 뭔가요? 정의에 위배되잖아요. 그냥 해방이잖아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의에 입각한 해방이 자유인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역사적 의의는 뭔가요? 자유와 평등이 신분제도 하에서는 사회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었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정 안 됐던 거죠. 근데
시장과 자본이 발전하면서 자유와 평등은 이제 뭐가 됐나요? 구성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죠. 동시에 그 자유와 평등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일치하게 됐어요.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수단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 일치하게 된 것의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 자유와 평등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제도 폐지와 시장과 자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 어, 이제 시장 지배 시대가 등장하면서 나온 어떤 추상적인 뜻들이 추상적 개념들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는 거죠. 현 시대에 떠오르고 있는 뭐 자유주의에 담긴 자유의 뜻이나 평등에 담긴 평등의 뜻은 어, 이제 시장 지배 시대가 등장하면서 나온 자유와 평등의 진짜 뜻과는 다른 거라고 보면 되겠죠. 변질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